여러분, 일단 저 심호흡 좀 할게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만 알고 있던 비밀을 다 알아내 버렸어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저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비밀 정보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옛날 같으면 미국인들 한국 가서 맛집 찾을 때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맛집 앱을 쓰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보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의 특급 기밀이 폭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일단 이 영상을 일단 한번 봐 보세요. Tip for finding a good restaurant in Korea. If there's an ajuma's face on doors or something, found the jackpot. It's like their way of bragging. I make the best noodles. This is my shop. Like, it's so cute. 아니, 참나. 네, 여러분, 이거 음식점 사장님 얼굴 붙어 있는 식당. 이렇게 식당 간판에 크게 음식점 주인 얼굴을 붙이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진짜 귀여우면서 자신감이 넘쳐요. 이거 사장님들 다 표정이 굳은 결심에 있는 표정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손님들, 나 이거 맛없으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이런 각오로 음식점을 만든 느낌이 팍팍 뜨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처음에 이걸 보면 조금 무섭다고 생각해서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많아지고 이런 집에서 역대급 인생 음식을 찾아내다 보니까 이제 외국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배가 고픈데 길거리에 사장님 얼굴을 크게 붙인 식당이 보인다? 그럼 당장 그 집에 들어가라.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국 여행 갔을 때 감자탕 집을 간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감자탕은 맛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은 사장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고 거기에 이런 글자가 써 있었어요. 이건 진짜 문화 충격인 글자인데 간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맛이 없으면 환불 다 해준다. 이렇게 엄청 큰 포부가 써 있었어요. 이런 건 정말 한국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그런 음식점 멘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감자탕이 특별하면 얼마나 특별하길래 그러지? 해서 먹었는데 와, 저는 그 맛집 어딘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제 인생 최애 맛집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건 아니고 서울에서 좀 나가야 있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인들만 알고 있던 비밀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정말 착하죠. 좋은 거는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이사 가면 맛있는 거 주변에 나눠주는 거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장 잘 해주고요. 관련 영상도 엄청 많았죠. 그런데 한국인의 또 다른 특징이 여기서 까발려졌는데요. 다 나눠주지만 한국인들은 진짜 좋은 거, 정말 좋은 거는 자기만 알고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이런 라이프핵 같은 거예요. 이런 팁은 어디 가서 알기 힘든데 한국인들 이런 거 외국인한테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요즘 한국인들만 알고 있는 한국에서 살 때 알면 너무 좋은 것들을 다 밝혀내서 비밀을 폭로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거는 여러분 오늘 영상 충격받으실 수 있으니까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시청해 주세요. 맛집 이야기를 한번 더 하자면 한국에서 맛집 찾는 아주 쉬운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식당들의 트렌드는 어때요? 너무 빨리 바뀐다는 게 한국의 특징이죠. 한국은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를 오랫동안 간직을 하면서도 동시에 식당이나 이런 음식의 트렌드는 너무 쉽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런 이유는 한국인들 혀의 특성 때문인데요. 네, 맞아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맛 잘 알인 민족이에요. 맛있는 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찾아내고 맛 없는 건 또 귀신처럼 알아요. 심지어 파파 존스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곳은 미국 본토 사람들도 한국의 지점이 훨씬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예요. 이건 물론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맥도날드는 한국의 것이 훨씬 맛이 있었어요. 한국인은 맛을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는 놀라운 혀 때문에 미국에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웬디스가 있죠. 웬디스는 뭐 일본에서도 성공했고 뭐 수많은 나라에서 맥도날드처럼 뭐 성공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망해버렸어요. 웬디스가 뭐 솔직히 맛이 막 엄청 좋은 그런 햄버거 집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맛이 없으면 식당을 오래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뭐 엄청 맛있는 식당도 새롭게 더 맛있는 식당이 들어오면 망해버려요. 뭐 어느 통계에서는 식당이 새로 생기는 게 가장 많고 폐업도 빠른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 다음이 포르투갈, 그 다음 영국이었죠. 특히 이건 저소득 국가일수록 공식 통계상 새 가게가 생기는 속도는 낮다는 경향도 나왔어요. 그런데 뭐 소득이랑 관련 없이 보더라도 한국은 식당이 새로 생기다가 폐업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식당들의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면 이게 맛집 찾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네, 맞아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이제 이 비밀도 간파해버린 거죠. 한국에서는 식당을 오래 운영하기 어렵다. 웬만한 맛집도 오래 운영이 안 된다. 그런데 생긴 지 오래된 맛집이 있다? 네, 이건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딱 치고 먹으러 가야 해요. 한국 식당엔 이런 말이 써있는 식당이 있어요. 2대째 내려오는 맛집, 3대째 운영하는 집. 네, 이건 무슨 소리죠? 네, 한국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것이 강하다는 증거. 네,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명동교자가 있죠. 저는 뭐 유튜브에서 항상 명동교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맛집이에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가면 꼭 먹어보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명동교자 김치가 너무 매워졌더라고요. 오히려 이 택 잘린 김치가 옛날 명동교자 김치랑 맛이 더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 가면 이걸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명동교자 진짜 맛있는데 또 한국 가면 먹으러 가고 싶다. 아무튼 한국에서 맛집 찾는 방법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알려졌죠. 만약에 사장님 얼굴이 크게 붙어 있다? 내 얼굴 깔 테니까 그만큼 믿고 먹어라 라는 소리이고 또 뭐 오래된 식당이 있다. 뭐 한국말로는 노포라고 하죠. 노포가 있거나 혹은 뭐 2대째, 3대째 내려오는 식당이 있다. 그냥 따지지 말고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 이런 소문이 퍼지다 보니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뭐 되게 세련되고 모던한 그런 식당이만 모여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강남이나 뭐 명동 같은 곳, 뭐 아니면 호텔 같은 곳에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오래된 식당에 가면 외국인들이 바글바글거려요.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맛집 다 줄 서게 되게 생겼어요. 요즘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 여행 정보를 공유할 때 한국에 뭘 먹으러 갈 거면 동네마다 뭐 특색이 있다는 정보도 까발려졌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남산에 가면 돈가스를 먹어라. 뭐 닭갈비가 먹고 싶으면 뭐 서울 거리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고 춘천이라는 곳으로 가서 먹어봐라. 뭐 한식의 정수와 풍성한 쌍차림을 느끼고 싶으면 전라도를 가고 얼큰하고 시원한 한식의 끝을 느끼고 싶으면 경상도를 가라는 듯이 이제는 뭐 아예 음식 지도까지 만들어서 공유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맛집의 비밀만 까발려진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 미국인이 있었어요. 이 미국인은 한국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한국인들의 그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는 방법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인만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줬는데요. 공항 이야기였어요. 공항에서 항상 뭐 출국 심사나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줄 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남들보다 빠르게 심사받아서 출국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건 바로 한국인이 많이 서 있는 곳에 줄을 서라였어요. 만약에 이 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줄을 서 있는데 조금 짧고 여기에는 이제 한국인이 대부분 서 있는데 줄이 좀 더 길다면 여러분은 어디 줄이 더 빨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줄이 더 짧은 줄이 더 빨리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1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 신기한 비밀을 찾아냈는데 항상 한국인이 더 많이 서 있는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어를 할 수 있고 뭐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에 한국인들이 모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뭐 정감이 가서 항상 한국인들이 있는 줄에 섰는데 이상하게
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국인이 서 있는 줄만 계속 줄어들고 옆에 있던 더 짧았던 줄은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 추월하고 역전하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댓글에는 그냥 이게 한국인들의 여권 파워가 가장 강해서 전 세계 공항에서 한국인이 입국한다고 하면 그냥 프리 패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여권 파워를 조사하면 한국이 항상 1위 아니면 2위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건 그걸로 설명이 되지만 이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에는 항상 자기의 짐을 검사받아야 해서 TSA의 안내를 받고 짐을 다 꺼내서 가방에 넣고 스캔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사람은 무조건 한국인들이 간 곳으로 가면 가장 빠르다고 말했어요. 이건 여권 파워랑 관련 없이 탑승객이 빨리빨리 행동해야 빨리 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탑승 수속에는 한국인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빨라요. 이건 저도 느낀 적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웃긴 건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응?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이 탑승 수속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빨리빨리 해야지 하면서 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들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빨리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도 빠르게 하니까 미국인들이 이걸 보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그 한국 라이프핵에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 여행 중에 한국인이 많은 곳에 있으면 무조건 빠르게 진행된다. 근데 공항뿐만이 아니고 또 웃긴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한국인들 맛 잘 알 민족이라고 했죠. 여기 진짜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관광국으로 유명한 태국 같은 나라를 가보면 맛집마다 나라가 갈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맛집은 미국인들이 정말 많고 어떤 맛집은 유럽 사람들이 자주 가는데 또 어떤 맛집은 일식집이 아닌데도 태국 음식점인데도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고 또 어떤 태국 음식점은 한국인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평가할 때 이런 맛집을 다니는데 결국 가장 맛있는 집에 진짜 많이 모여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네, 이쯤 되면 물어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미국에는 관광지에서 한국인들이 단체 패키지 말고 자기들끼리 어떤 현지 식당에 바글바글하면 일단 검색해봐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식당에 한국인이 많으면 그게 그냥 단체 패키지라 많이 모여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검색해서 만약 그게 단체 패키지가 아니라 서로 다 모르는 한국인이 모여서 온 거다. 그러면 무조건 맛집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완전 무슨 국뽕 거짓말 같죠. 하지만 관련 글을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히 관광 위주의 산업을 하는 태국에서도 가장 관광지로 유명한 치앙마이의 카페는 아예 그냥 대놓고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카페 이렇게 광고를 해놓기도 해요. 한국인이 많이 오는 카페다 무조건 좋은 카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웃기죠. 이게 물론 한국인이 맛 잘 알린 이유도 있지만 한국인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블로그 문화가 엄청 강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이버 블로그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가 유명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물론 블로그라는 게 다른 나라에도 있기는 한데 한국의 네이버 블로그랑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맛집을 더 잘 알고 혀도 특수해서 맛집을 더 잘 알아내요. 문제는 한국인들은 인터넷에서 영어를 자주 쓰는 다른 유럽인들과는 다르게 인터넷에서 영어를 잘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보들은 한국어로만 인터넷에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맛집 소개를 하는 서비스를 하는 앱에서는 미국인들이 영어로 된 인터넷을 조사하고 맛집을 추가해 넣는데 한국어로 된 정보는 못 찾아서 못 넣거든요. 진짜 한국인만 아는 맛집은 한국인들한테만 유명한 경우가 많은 거죠.
한국말 정말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인이 많은 식당은 맛집이라는 말이 정말 정말 신빙성이 있는 말이죠. 여기서 또 웃긴 게 있는데 이건 조금 뭐 인종차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라 사람들이 많으면 맛이 없는 집이다라는 밈이 있어요. 절대로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또는 그냥 장난식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퀴즈 해볼까요? 예, 이 중에 골라보세요. 뭐 중국인, 일본인, 영국인, 인도인 누구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영국인이에요. 예, 저도 이거 뭐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서양권에서는 영국인들을 두고 가장 맛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인간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냥 뭐 피쉬앤칩스만 먹어도 행복해하는 인간들이다 뭐 이러면서 놀리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뭐 영국 음식 맛있는 거 많거든요. 뭐 유명한 셰프들도 뭐 영국 출신 엄청 많고 여러분도 뭐 고든 램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좀 슬프게요. 영국인들은 음식에 대해 발언권 없다면서 맛 알못의 이미지가 정말 강하게 있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뭐 영국 여행을 가면 맛집 찾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 유럽에서 돌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주변국들이 맛있는 걸로 유명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뭐 맛잘날이라는 것은 꽤 상대적인 거라 주변국들과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영국 음식 물론 맛은 있는데 근처 뭐 유럽국들 뭐 프랑스, 뭐 이탈리 뭐 이런 곳과 비교하면 좀 초라해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뭐 반대로 한국을 보면 놀랍죠. 일식은 뭐 항상 고급 음식으로 치면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불리우는 음식이고 뭐 중국 음식은 뭐 말해 뭐합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뭐 끼니 때우기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음식 장르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딱 사이에 있는 한국이 맛잘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진짜 현실에서도 맛잘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죠? 아, 그런데 중국, 일본 이야기해서 제가 또 재밌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 분들이라면 진짜 공감하실 만한 한식, 중식, 일식에 대한 웃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짜장면이 한국에서 중식으로 불리죠. 한국의 뭐 짜장면의 뿌리는 중국 산동 지역의 짜장면이라는 음식이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식 짜장면이 한국에서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어디를 가도 한국식 짜장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좀 많이 맛이 다르다고 해요. 저는 뭐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 집을 중국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인 아무도 짜장면을 한식이라고 뺏을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한중일 삼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자주 문제가 있고 뭐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또 어떤 나라예요? 많은 역사와 문화 다 뺏어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물론 뭐 중국인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착한 중국 분들도 뭐 미국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 본토에는 그런 한국의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는데 중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한국인들이 짜장면의 원조를 한국이라고 한다. 네, 뭐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긴 하거든요. 아니, 사실 아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을 한국 거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중국집, 중국 음식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 심지어 한국식 짜장면은 한국에서 localize 하면서 한국에서 따로 개발된 음식이라고 봐도 되고 특히 이런 거 있죠. 짜장식 라면은 진짜 한국에서 개발한 게 맞거든요. 이건 뭐 중국에 아예 없어요. 짜파게티 이거는 완전 한국 음식이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짜파게티 광고하거나 뭐 할 때도 중국식이라는 느낌을 잔뜩 넣고 디자인도 중국식으로 해서 팔아요. 한국인들은 이걸 뭐 뺏고 싶어 하는 욕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거에 잔뜩 화가 많이 나서 한국인들 왜 너네 우리 거 다 뺏고 그래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이게 뭐 바다 건너 미국인들이 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인들 대부분은 팔은 동맹국으로 굽기 때문에 한국 편을 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웃기죠. 여기서 대부분 미국인들이 한국인들 뭐 그냥 chill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인들 뭐 신경도 쓰지 않네. 뭐 그냥 바람이 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일식이 들어옵니다. 일본과 중국에는 절대로 없는 방식의 음식이 한국에는 사실 많아요. 한국은 독자적으로 맛을 개발하고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음식이 정말 많은 나라거든요. 물론 뭐 일식도 그런 음식이 많은데 일식과 한식은 정말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일식은 보통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재료 그 자체에 집중을 더 많이 하고 조리 그 자체에는 뭐 크게 힘을 주지 않아요. 여러 재료를 섞지도 않고 깔끔하게 뭐 두세 개 재료만 써서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뭐 아예 밥에 식초만 뿌려서 먹는 뭐 오니기리도 있죠. 뭐 특히 뭐 소스라던가 뭐 장, 식초 이런 것이 다양하지 않고 항상 쓰는 것만 써서 모든 음식이 맛이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고 재료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만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일식을 그래서 뭐 재료 본연의 맛이 사는 것이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그만큼 다양한 맛은 좀 부족하다는 게 있죠. 그런데 한식은 좀 달라요. 한식도 뭐 물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식에서는 조화예요. 여러 재료를 섞더라도 조화롭게 섞고 뭐 일본인들이 우마미라고 부르는 감칠맛을 일본 음식에서는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 음식은 뭐 감칠맛뿐만이 아니라 뭐 수많은 맛들을 다양하게 아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식의 장점은 지금 내 기분에 맞춰서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거죠. 뭐 추울 때는 뭐 얼큰한 국밥을 먹고 더울 때는 뭐 시원한 밀면 하나 먹고 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 잔뜩 매운 것을 먹거나 뭐 calm하고 chill할 때는 뭐 전통적인 상차림을 먹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본인은 사실 땅을 걷는 고기, 뭐 돼지고기라든가 뭐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 역사가 정말 짧아요. 나라에서 금지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고기를 먹는 문화가 자리를 많이 잡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일본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먹기 시작한 게 바로 Korean barbecue, 한국식 고기구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야끼니쿠예요. 미국에서 야끼니쿠 집을 찾으면 아예 미국인들이 이라샤이마세라고 하면서 손님을 반기거든요. 그리고 식당도 다 일본식으로 꾸며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야키니쿠를 다 일본 음식인 줄 알고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런데 아직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 본토의 이미지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짜장면을 당연히 중국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야키니쿠를 일본인 대부분이 이걸 당연히 한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는 거였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몰라요. 한국 분들도 뭐 이걸 아셨을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야키니쿠 집을 가면 한국식으로 꾸미는 경우가 정말 많고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한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외국에서 점점 일본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야키니쿠라는 어감 때문에 미국의 야키니쿠 집에서는 항상 일본식 뭐 카레라든가 뭐 일본식으로 만든 된장국 같은 게 같이 나오고요. 야키니쿠는 항상 고기를 얇게 썰어서 이 얇게 썬 고기가 일본식이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외국인도 정말 많아요. 물론 뭐 이건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뺏으려고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Korean barbecue에 비해서 야키니쿠가 해외로 퍼진 건 조금 더 시기가 빨랐고 그래서 좀 미국인들이 이렇게 뭐 바로 자리에서 구워 먹는 것을 일본과 한국식 둘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역사를 바로잡고 알려주려고 하는 미국 유튜브도 많다 보니까 야끼니쿠는 일식이 아니다. 이건 사실 일본에서도 한식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다. 이걸 알려주는 유튜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야키니쿠는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햄버거 같은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죠. 미국인들 이런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햄버거는 미국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사실 이건 독일의 햄부르크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다 미국 음식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에 정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요즘 야키니쿠는 한식이다. 이거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누가 야키니쿠 일식이라고 하면 꼭 바로 잡아주세요. 이거 일식 아닙니다. 또 재밌는 게 있는데 한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식이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나베라는 건데요. 나베는 냄비라는 뜻이라고 해요. 냄비에 국을 끓여서 먹는 건데 뭐 고기라든가 뭐 곱창 아니면 김치 같은 것을 넣어서 끓여 먹는 음식인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네, 사실 이것도 한국이 원조인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오리진에 대해 항상 뭐 분쟁이 좀 일어나는 음식이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대부분 나베를 한국이 원조라고 분석을 했죠. 물론 몇몇 좀 과격한 일본의 어떤 정치 집단은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걸 한국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 음식 중에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멘타이코라는 음식이에요. 이게 또 마요네즈랑 섞어서 먹는 일본의 유명한 음식 문화가 있는데 네, 여러분 이것도 사실 한국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다 일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명란젓은 일본 사람들도 이거 일본이 원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일본인들이 특히 특정 지역 사람들은 정말 이 명란젓에 미친대요. 이게 일본인들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일본에서는 가장 맛있는 음식 투표를 하면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게 바로 이 명란젓, 멘타이코예요. 여러분 한식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외국 음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바로잡는 유튜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명란젓은 너무 먹고 싶다. 명란젓에 밥 딱 먹으면 기가 막힌데.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친 맛을 잘 만드는 건가요? 명란젓을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은 정말 바보가 맞죠. 진짜 정신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 만약 일본 사람들이 수료를 하지 않았다면 또 한국인들만 먹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수많은 한국의 미치고 맛있는 음식들이 여전히 외국에 알려지지 않고 한국인들만 먹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김치찌개도 이 말이 되지 않는 미친 맛의 궁극의 최고의 음식도 알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미국에서 우후죽순 김치찌개 음식점 생기고 있는데 한국인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맙시다. 맛있는 건 같이 먹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인 문제라고 하기엔 또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막걸리 이야기했죠. 막걸리 맛을 알게 된 미국인들이 막걸리 이야기를 미국에서 잘 안 해요. 다 품절 나고 품귀 현상 나올까봐 한국 술은 역시 소주지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자기들만 몰래 막걸리 사 먹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소주가 가장 맛있어. 막 한국 술 소주 먹자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뭐 하고 있는지 문 활짝 열고 쳐들어가면 혼자 집 들어가서 막걸리 먹고 있는 애주가 미국인들 있어요. 이 진짜 미국인들 너무하네. 그런데 미국인들이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잘 사는 법에 대해 많이 공유를 해요. 뭐 엄청 많아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원 플러스 원 이런 건 뭐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원 플러스 원은 좀 달라요. 미국에서 뭐 원 플러스 제품 사면 무조건 2개 들고 나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어플을 받으면 지금 살 때 하나만 가져가고 나중에 다시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킵 해놓을 수 있어요. 미국인들 이런 거 보면 기절초풍하죠. 와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이런 거 여기서 느껴요. 또 뭐 엄청 많아요. 뭐 한국에서 지하철 탈 때 아줌마가 달리고 있으면 너도 일단 달려라. 네, 지하철 곧 온다는 소리니까 아줌마가 달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달려라. 이건 뭐 한국에서 지하철 많이 타본 사람이면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 뭐 한국에서 뭐 엘리베이터 층수 잘못 눌렀으면 뭐 잘못 누른 층 다시 한번 눌러봐라. 취소된다. 네, 이거 뭐 알면 충격받아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공중제비 똠니다. 네, 한국에 뭐 지하철 앱을 깔면 뭐 환승하는 거 가장 빠른 호수 뭐 지하철 칸까지 알려줍니다. 뭐 네, 빨리빨리의 정수죠. 미국은 이런 앱이 없어요. 또 네이버. 참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를 하면 미국인들이 정말 할 말이 많고 웃긴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은 영상이 길어지니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짜 웃긴 이야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또 만나요. 요즘 제 영상을 보면 댓글 정말 사랑스럽게 달아주시는 한국인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 인생 행복한 이유가 전부 여러분 댓글 덕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스럽나요? 여러분 사랑스럽고 마음 착하신 분들은 오래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한국식 복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은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미국에서 온 침 샬럿